안녕하세요. 세상을 바꾸는 작지만 강한 흐름 채널 M&L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길입니다. 오늘은 채널 M&L 뜬금 인포 예창패 특강 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못하던 일과 안 하던 일이라는 주제고요. 원래는 이 주제가요, 이게 아니었어요. 사실 제가 한번 촬영을 했다가 녹화를 하는 과정에서 어조가 좀 너무 센 부분도 있고 또 정작 제가 여러분한테 전달해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이게 아니었는데 뭔가 좀 왜곡된 느낌도 있고 해서요. 그래서 주제를 바꿨고요. 원래 이 네 번째 시간에 말씀드리려고 했던 내용은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는 주제였습니다. 어, 제가 늘 말씀드리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저는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공짜 창업, 무자본 창업, 이런 말이라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종류의 표현을 쓰는 사람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세상에 공짜는 없고 분명히 여러분한테 5천만 원에서 1억이라고 하는 사업 자금이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그 돈은 내 주머니에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어느 곳에선가 충당이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을 정말 잘 사용해야 되는 그런 어떤 의무와 책임을 가져야 되는데 이 뭐 공짜 창업이라든지 뭐 무자본 창업이라든지 뭐 남의 돈으로 창업하자 뭐 이런 식으로 뭐 내 돈으로 창업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혹세무민 나는 이런 식의 표현들은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 좋다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분위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창업 문화가 많이 무너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그것보다는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세상에 당연한 공짜는 없다라는 거예요. 즉, 어찌됐건 간에 여러분께서 정부 지원 사업을 받게 된다 그러면은 분명히 그거는 여러분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즉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런 자금은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상대적으로 좀 부담을 덜하고 쓸 수 있는 그런 사업화 자금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공짜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사업화 자금을 당연하다라고 하는 말로 포장을 하고 인지를 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사업은 사실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힘든 그런 상황에 봉착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원 사업을 받아서 그 지원 자금을 가지고 여러분께서 사업을 하는 것 자체는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어찌 됐건 간에 여러분께서 자본금이 5천만 원이 있었다. 그렇게 됐을 때 다행히 정부 지원 사업에 선정이 돼서 5천만 원의 추가 자금을 받는다 그러면은 당연히 여러분이 여러분 자본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가 있고 그만큼 더 성과도 좋아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사업이 선정하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국가의 어떤 경제가 돌아가게 되고 그 안에서 고용 창출도 일어나는 그런 어떤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업화 자금을 받는 순간에 아, 이거는 꽁돈, 이거는 공짜, 내 돈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부터 여러분이 실제로 이 사업을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그 원천적인 고민 자체가 흐트러지게 된다고요. 보편적으로 제가 한 3년 정도 기술혁신형 오픈 바우처 이후로 예비 창업 패키지까지 이제 그 과정을 봐오면서 그다음에 이제 최종 점검 평가에 참여를 하면서 결과물들을 항상 보게 되면은요. 참 재미있는 것들이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는 분들도 있고 반대로 제가 늘 말씀드린 거지만 80% 이상의 창업자들은 그 이유가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몇 가지 어떤 그 룰들,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은요, 바로 이거예요. 지원 금액이 사업의 성과를 좌우하지는 않는다. 즉, 어떤 말씀이냐. 실제로 최대 1억 원을 지원하기 때문에요. 그 비율 자체는 점점 줄고 있지만 분명히 이번 예비 창업 패키지에서 1억에 가까운 금액을 지원받은 분은 분명히 있어요. 어차피 정부 지원 사업의 예산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떤 분께서 1억 원을 가져갔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러면 분명히 누군가는 평균 5천만 원에 못 미치는 3천만 원 정도의 지원 금액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이제 끝날 때쯤에 되면은요, 굉장히 재미있는 현상이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아, 지원 자금이 3천만 원밖에 안 돼가지고 이거밖에 못했어요 하는 그런 분들은요, 그 안에 사업 계획서나 그 이력을 보면은요,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요. 3천만 원 어치의 일도 안 했어요. 그리고 핑계를 댑니다. 그냥 인건비만 대충 떼어 놓고요. 그 다음에 그냥 자기 생활 한 거예요. 그리고 뭐 시제품은 어차피 그냥 만들어가지고 보여주기만 하면은 보통 성과로 판정이 되니까 그 만들어야 되는 의무상의 최소한만 이행을 한 거고, 제 입장에서는 서류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지만 저는 그 사람은 그냥 3천만 원을 날렸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요, 그럼 1억을 받은 분은 되게 잘했냐? 그럼 또 그렇지도 않아요. 정말 1억 원 가지고 열심히 자기 하고 싶은 일 해놓고요. 그 다음이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1억 원 받으신 분들이
이 다음에 뭐가 있냐라고 하면은 초기 창업 패키지 지원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저 기업은 죽었다 깨나도 초기 창업 패키지 지원받을 수 있는 확률이 적어요. 왜냐하면은 그냥 시제품만 만들어 놨지 그 다음에 뭐 할 건지는 아무 생각도 안 해놨거든요. 재밌는 거는 그런 팀들은요, 구성원들도 뭔가 좀 좋아요. 뭐 무슨 명문대 출신의 뭐 무슨 경험도 있고 한 건데요. 그냥 1억 원 가지고 그냥 자기들 만들고 싶은 거 만들었기 때문에, 상품성도 없는 어디서 이상한 걸 만들어 놨기 때문에 다음이 없는 그런 경우도 꽤 있어요. 오히려 평균적으로 5천에서 한 6, 7천 받은 분들이 성과가 대체로 괜찮고요. 제가 가끔 가다 놀라는 경우는요. 3천만 원 지원을 받았는데요. 성과가 1억 원 받은 분 혹은 7, 8천 받은 분보다 훨씬 더 우수하게 나온 경우가 있어요. 투자 유치도 받았어요. 그런 분들은 어떤 경우냐면은요. 그 얼마 안 되는 비용이지만 그 비용이 자기가 본인이 원하는 일을 하기엔 택도 없이 부족하지만은 어떻게든 그 안에서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내기 위해서 고민을 하고 효율을 극대화시켜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을 한 거죠. 그렇게 선택과 집중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일을 분산시켜 놓고 1억 원이니까 이것도 해야지 이것도 해야지 이것도 해야지 하고 막 분산시켜 놓고 막 중구난방으로 하다가 이도 저도 안 되고 그냥 별 이상한 말도 안 되는 시제품 하나 간신히 만들어낸 데랑 다르게 선택과 집중이 확실하게 돼가지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기반을 확실하게 다진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제 최종 선정이 되고 나서 뭐 3천만 원 정도를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아쉬워하는 분들도 있고, 1억 원을 받았다고 해서 굉장히 막 기뻐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그게 여러분의 최종 8개월 이후의 사업의 성과를 좌우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뭐 1억 원을 받아가지고 그 비용을 가지고 정말로 사업 잘 하셔가지고 이렇게 성장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렇지만 반대로 막 완전히 죽쓰는 분들도 있고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3천만 원 받아서 그거 핑계대고 일도 별로 안 한 분들도 있지만 그 비용으로도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신 분들도 있어요. 심지어 그 아이템이 뭐 무슨 뭐 별거 아닌 아이템도 아니고 첨단 아이템이고, 제가 봐도 첨단 기술이고, 제가 봐도 이 비용을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까지 끌어냈나 이렇게 감탄할 정도의 그런 분들도 있거든요. 결국에는 돈이 여러분의 성과를 좌우하진 않기 때문에 너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는 것보다는 앞으로 8개월 동안의 전략과 전술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이제 좀 몇 가지 좀 잔소리를 드리자면은, 기본적으로 이 비용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좀 8개월이 지났을 때, 아, 저 회사는 앞으로 정말 잘 커가겠구나. 그 정말 상위 한 10% 안에 들어가는 그런 기업들이 있어요. 그런 기업들은요, 주로 어떤 그 사업비를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냐면은요, 그동안에 돈이 없었기 때문에 못했던 일들을 과감하게 시도를 합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1억 원을 받았는데, 그 1억 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제대로 안 나오고 다음이 없는 회사는 어떤 경우가 있냐? 안 하던 일이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안 하던 짓을 해요. 즉, 그 비용이 없었다면은, 만약에 내가 순수하게 내가 열심히 적금해서 모은 자본 5천만 원이었다면 절대로 하지 않았을 짓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이게 정말 종이 한 장 차이거든요. 한 끗 차이인데요. 여러분께서 이제 사업을 진행하시다 보면은 여러 가지 필요성에 의해서 PC를 사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노트북을 사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뭐 노트북도 그냥 뭐 3, 40만 원짜리 싼 게 아니고 뭐 한 적어도 한 200만 원 정도 넘어가는 나름 그 하이 스펙의 고사양의 그런 노트북을 구입을 합니다. 만약에 이제 서버를 이제 운영하는 사람들이라면은, 그런 이제 IT 기반이라면 개발을 해야 되니까 좀 고사양의 PC가 필요하고요. 그런 경우엔 당연히 고가의 PC를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은 이분은 본인이 이 지원 사업이 안 되고 스스로가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필요한 일이었을 테니까 어떻게든 무리를 해서라도 그런 장비를 구입할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흔히 이제 못하던 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한편으로는 이제 여러분이 꼭 뭐 IT 기반의 개발을 하지는 않더라도, 개발자는 아니더라도 사업을 하다 보면은 계속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좀 그 일을 해야 되다 보니까 약간 좀 고스펙에 좀 경량화된 그런 노트북이 필요한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 대표님들도 있고, 그런 분들도 뭐 아쉬운 대로 막 이렇게 무거운 막 몇 킬로짜리 노트북을 들고 다녀도 크게 문제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뭐 기왕이면은 또 이렇게 자금도 있고 하니까 좀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이런 걸 추구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도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세요. 자, 그럼 안 하던 짓은 뭐냐? 그 노트북 사놓고 쓰지도 않아요. 예. 그냥
그 자기 과시용인 거죠. 그냥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경우에는 그 노트북을 구입한 게 서류상으로는 업무용이고 노트북 구입 있고 비용 낮고 하니까 서류상으로 아무 문제도 없고 행정적으로는 아무 문제도 없는데 실제 여러분의 사업 안에서는 그냥 헛돈을 쓰게 된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차라리 그 비용으로 뭔가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뭐 외주 용역을 하나를 더 했다든가 아니면은 이제 홍보를 마케팅이라도 한번 더 했다 그러면 훨씬 더 이득이 될 수 있는 그런 일일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께서 못하던 일과 안 하던 일을 구분하기 위해서는요, 딱 한 가지를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바로 8개월 뒤에 이 사업이 종료된 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 두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비 창업 패키지에 선정이 됐을 때 선정되기 전과 선정된 후에 달라지는 게 딱 하나 있어요. 정말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은 여러분이 한 기업의 대표가 된다는 사실이죠. 즉 이번에 만약에 여러분이 예비 창업 패키지에 선정이 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은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은요 사업 준비를 하실 거고 필요에 따라서 사업자 등록을 하시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다음번 예비 창업 패키지 지원 자격을 스스로가 져버리는 경우도 있죠. 선택은 본인의 몫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존경을 하지만 또 꼭 이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건 보통 그 일장일단이 있는 거지만 그렇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예비 창업 패키지에 선정이 됐다고 한다면은요 어찌 됐건 간에 이 8개월이란 기간 안에 기업이 만들어집니다. 그게 의무사항이니까요. 그럼 여러분은 8개월이 지났을 때 딱 한 가지 선택권이 있어요. 한 가지를 선택하셔야 돼요. 뭐냐면은 폐업을 할 것인가 아닐 것인가. 제가 이거 농담처럼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반 이상이 폐업을 해요. 왜냐면 다음이 없거든요. 아니 뭐 해놓은 게 있어야지 다음 지원 사업을 받건 투자를 받건 뭘 받건 하는데요. 그냥 딱 봐도 그냥 최종 점검 평가할 때 보통 물어보거든요. 이 사업 이후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은 추가 자금 조달을 위해서 초기 창업 패키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80%가 그 얘기 하십니다. 그 80% 중에 한 대다수, 한 몇 명 빼고 대다수가 초기 창업 패키지 못 받아요. 왜냐? 자, 매년 초기 창업 패키지에서 뽑는 인원수가 한 6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매년 예비 창업 패키지에서 선정하는 인원이 1700명 정도 돼요. 단순 계산을 해도 1700명의 예비 창업자들이 다음 연도에 초기 창업 패키지에 들어가려면 기본 3대 1이라고 하는 경쟁력을 뚫어야 되는데 근데 그럼 이 초기 창업 패키지는 예창에서 선정된 분들만 들어가냐면 그렇진 않아요. 그 전년도에 선정이 안 됐던 분들, 그 다음에 지금 막 시작하고 있는 창업자들, 또 예비 창업 패키지에 올랐던 초기 창업자들이 다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경쟁률은 여러분이 예비 창업 때 겪었던 그거에 한 5배 정도의 난이도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와중에서 막 예비 창업 패키지 선정이 안 돼가지고 아둥바둥하면서 현장에서 필드에서 뛰면서 정말 악밖에 안 남고 진짜 그 생존 의지가 강한 그런 분들하고 여러분이 겨뤄야 되는 건데 그 상황에서 그냥 돈 받아가지고 시제품 그냥 껄렁껄렁한 거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거 내세우는 걸로 받을 수 있을 것 같죠? 절대 못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 이 5천만 원, 3천만 원 비용 가진 걸로 뭐 앞으로 뭐 8개월 동안 뭘 할까 이런 고민을 하시는 것보다는요. 사실은 산업 종료 후에 내가 살아남으려면은 이 비용을 얼마나 소중하고 알차게 써야 될까를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께서 사업 비목을 선정하고 가실 때는요. 과감하게 하셔야 될 일은 해야 되고 당연히 돈을 쓰라고 있는 거니까 사업화 자금을 여러분 의지에 맞게 쓰셔야 되는 건 중요한 거지만은 과연 내가 선택을 하는 이 선택 하나하나가 돈을 아껴 쓸 필요는 없지만 내가 정말 어떤 이 비용을 들여가지고 집행하는 그런 그 예산 하나하나가 결국 사업 종료 이후에 내가 만들어낸 그 결과물에 어느 정도의 비중을 가지고 갈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철저하게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그런 부분들이 스스로 판단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주변에 있는 멘토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서 정말로 그 이 돈을 가지고 뭘 할 것인가를 고민하지 말고 사업 종료 후에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 8개월 뒤에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 어떠한 선택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그 선택을 통해서 어떤 결과물을 끌어낼 것인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항상 염두에 두고 행동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말씀드리지만은 사업화 자금을 일단 지원받게 된 이상은 과감하게 쓰실 수 있는데 쓰십시오. 괜히 아끼고 이거 아깝다고 안 쓰고 하다가 나중에 돈 아껴가지고 뭐 그거 적금할 것도 아니고요. 뭐 그렇게 해서 원하는 결과 안 내오면 그게 더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비용이 없었기 때문에 못했던 일들은 과감하게 시도를 하시고요. 그렇지만은 내 돈이었으면 절대 안 했던 짓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한테 막 주변에 무슨 뭐 선배 예비 창업자라 그래가지고 내가 뭐 1억을 받았다는 등 뭐 무슨 뭐 나는 뭐 9천만 원을 받았다는 등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뭐가 선정이 됐다 이런 분들의 얘기를 들으실 때는요 좀 가감 없이 듣지 말고요 좀 필터링을 많이 해서 정말로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 그런 내용들을 들으세요. 왜냐하면 일단 그 선정됐다고 하는 분은 여러분하고 업종도 다를 거고 아이템도 많이 다를 거고요. 그렇다면은 지향하는 바도 달랐을 거고 또 작년도하고 올해가 트렌드가 또 많이 달라졌어요. 근데 그 내용들을 그냥 선배 창업자들 이랬으니까 나도 이래도 되겠지 하고 그냥 안이하게 지나가시다가는요 정말로 큰일 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이러면 안 될 것 같은 일은요 멘토를 찾아서 혹은 저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물어보시는 게 낫지. 뭐 선배 예비 창업자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래도 된댔어요로 얘기를 하면은요 저는 여러분한테 조언을 하고 싶은 거는요 그 회사의 재무제표를 까보라고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정말로 그렇게 말해도 될 정도로 회사가 성과가 나왔는지 아니면 그냥 겉만 번지르르하게 그냥 그럴듯한 홈페이지 하나 있고 그럴듯한 제품 하나 있는데 실제로 나오고 있는 매출은 제대로 돼 있지 않는지. 뭐 크라우드 펀딩을 내가 뭐 지원을 해가지고 뭐 2000% 달성을 했다 그러면 그냥 2000% 달성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크라우드 펀딩 2천만 원 해가지고 2000% 달성한 거면은 그래도 그건 한 4억 정도 번 건가요? 그 정도 되는 거니까 굉장히 대단한 일이지만은 뭐 100만 원 해가지고 2000% 달성하면 2천만 원이면 그거 사실 웬만하면 다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요소들이 나왔다고 한다 그러면은 그런 것들은 이제는 여러분이 대표자로서 냉정한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까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크라우드 펀딩 한 번 됐다고 해서 그 회사가 그 다음에 살아남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직 도달을 못했다 그래가지고 단편적으로 보이는 그런 성과들을 보고 나는 저거를 하기 위해서 막 저 사람을 따라해야 되라고 생각을 하다가는요 그 사람 따라해서 8개월 뒤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그 남지 못하는 그리고 이제 뭐 뭐냐 이제 뭐 남들한테 이제 공짜 작업하는 법 이런 얘기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한테 바라는 건 딱 하나입니다. 제가 여태까지 예비 창업 패키지나 초기 창업 패키지나 이런 쪽에서 사업 계획서를 어떻게 쓰고 발표 평가를 어떻게 하고 이런 내용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거는요. 이런 정부 지원 사업은요. 페이퍼를 잘 쓰는 사람이 잘 받을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적어도 이 채널 MNL에서 여러분께서 이 강좌를 듣고 사업계획서 써서 선정이 됐다라고 한다 그러면은요 저는 한 가지 믿음을 갖고 있어요. 적어도 제가 사업계획서를 대신 써드리거나 첨삭을 해드린 일은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강좌를 듣고 사업계획서 써서 좋은 결과를 얻으셨다 그런다면 분명히 본인 스스로가 본인의 사업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셨고 그걸 어떤 그 결과물로 잘 끌어내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간 사업화 자금은 적어도 제가 가끔 가다 봤었던 정말 정말 안 좋은 케이스 그런 케이스는 안 나올 거라고 보고요. 여러분이 거기에서 한 가지 더 주의를 하신다 한다면 생존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 생존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전략들은 어떤 식으로든 저한테 문의를 주시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제는 한 기업의 대표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8개월 뒤에 반드시 생존을 하겠다는 그런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너무 좋은 얘기들 믿지 마시고요. 정말 본인이 철저하게 객관적으로 생각을 하셔가지고 필요한 부분들을 짚고 좀 독한 얘기를 듣고 싶다거나 아니면 정말 객관적인 시선에서 앞으로 해야 될 지침을 정하실 필요가 있다 그러면 항상 열려있는 저희 채널 M&L의 Q&A 창구를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조금 무거운 얘기였죠. 좀 무거운 얘기였고 뭐 그렇게 반가운 얘기는 아닌데요. 앞으로 이 얘기를 한 2번 정도 더 해야 됩니다. 근데 다 여러분께서 한 번쯤은 머릿속에 좀 내리에 두고 가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오해를 하지 마시고 그냥 이런 내용들을 좀 알아두긴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좀 강좌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늦은 밤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라고요. 또 내일 또 여러분이 원하시는 그런 일들이 좋은 방향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